해? 방위사업 총 가서 인터뷰도 하고 칼 가서 전투기 올라타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냐? 코로나19 때문에 KEFX 최종 조립 착수 행사가 취소됐다네요. 엄청 준비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무기대백과 사전에 주인공은 KEFX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KEFX 최종 조립 착수 행사에 가려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KEFX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 미국의 F-35E 스텔스 전투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좀 더 큰 형태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6,000kg, 최대 속력 마하 1.8, 항속거리는 2,900km.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고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15개의 대학이 참여해 8조 8천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KEFX는 다목적 전투기인데요. 항전 장비는 지난번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소개한 AESA 레이더 기억하시죠?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까지 표적을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입니다. 전자전 기능까지 있어 적이 공격에 혼선을 주고 방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참참, 우리 KEFX는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데요.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가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는 F-22, F-35 같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입니다. KEFX는 5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전투기인 것이죠. 국산 기술로 스텔스 기능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나간다면 5세대 전투기도 우리 기술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 단장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해보시죠. 이번에 공개된 KEFX의 표면이 노란색, 녹색인 이유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자동차를 도색하기 전에 녹슬지 말라고 바르는 도료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정식 도료를 바르기 전에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한 도료를 바른 다음에 정식 도료를 바르게 되는데요. KEFX는 올 연말쯤 정식 도료를 바를 계획입니다. KEFX가 드디어 최종 조립에 착수했는데요.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동안에는 부분적인 조립이 진행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방동체, 주행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각각을 조립했던 것을 최종 조립의 의미는 그것의 부분을 하나로 맞춰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미로 본다면 금년 내내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EFX의 시제기는 정상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KEFX는 CG나 도면으로만 존재해왔었는데 이제부터 KEFX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KEFX 어떤 전투기인지 소개해 주신다면? KEFX는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4세대 KF-16보다 우수한 항전 장비를 장착한 4.5세대급의 다목적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비행 성능뿐 아니라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인 AESA 레이더와 정밀 타격을 도와주는 EOTGB 통합 전자전체계 등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KEFX의 등장은 우리나라 공군력은 물론 방위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다양한 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함께 진행하기에 항공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도전이자 항공무기 체계에 대한 자주국방력 강화와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레이더 등 주요 장비 개발을 통해서 국내 핵심 기술력이 향상될 것이며 부수적으로 해외 수출이라든가 외국산 항공기 대비 운영 유지비가 절감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KF-X가 국가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KF-X 개발 사업은 2019년 말까지 1만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2.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여담으로는 몇 년 전 조선업체의 경영 악화로 조선업계에서 유출된 실업인력을 채용하여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는 약 6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양산까지 고려한다면 이후에도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탐색 개발 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양산까지 포함하면 생산 유발효과 약 14에서 18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5조 원, 고용 창출은 약 9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F-X가 앞으로 5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큰 마중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진행자분처럼 KF-X는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바로 잡고 싶습니다. KF-X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며 우리는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KF-X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와 관련된 국내 기술 역량을 동원해서 적용해보고 향후 발전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 잠재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스텔스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반사각 정렬과 같은 스텔스 고유 형상을 갖추는 것과 내부 무장 공간 확보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KF-X 사업을 진행해온 것처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정부기관과 학계, 업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 개발하는 전투기보다 더 좋은 성능의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KF-X 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만들고 있는 시제기가 내년 전반기까지 완성되어 출고되면 약 5년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성능을 검증하고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KF-X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는 열리지 못했지만 개발 속도는 KF-X의 최고 속도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CJ1호기가 첫 비행할 예정이라는데 그 첫 비행에 우리 뉴스바바가 꼭 현장 취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용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KF-X 사업 또는 보람의 사업으로 성능은 F-16 플러스 알파 즉 4, 5세대 전투기로 시작되어 향후 내부 무장창 장착 등의 추가 개량으로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전투 능력을 지향한다. 타당성을 분석할 시기에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수요 물량으로는 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로 이 우려에 대한 부담은 다소 경감되었으며 그 결과 KF-X는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과 파트너국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유로파이터와 그리펜 전투기의 사업 추진 방식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라크 단계에 따라 국산화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엔진과 소수의 핵심 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국산화가 되어 있다. 블라크 최종 단계에서는 엔진도 국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해군의 KD-1, KD-2, KD-3 프로젝트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체계를 자랑하는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가지게 되었다. 진행 상황으로는 2014년부터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8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180여 대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KF-X 사업은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해 2021년 CJ1호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양산을 시작하여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다. 2011년 7월 26일 카이와 에이드리가 KF-X 탐색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탐색 개발은 체계 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연구 개발 대상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모형 제작, 시험 또는 시제품의 제작, 시험 등을 통해 기술을 입증하게 된다. KF-X 탐색 개발 사업은 2011년 2월 ADD가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여 2011년 4월 카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년 12월 탐색 개발을 종료하였다. 2014년 8에서 9월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체계개발 기본계획과 KF-X 사업의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 말에 체계개발 주체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선정되었다. 2016년 6월 22일 KF-X의 기체 형상 설계를 위한 풍동시험에 착수했다. KF-X 풍동시험은 형상 최적화를 위한 1단계 저속 풍동시험과 형상 확정을 위한 2단계 확정 형상에 대한 상세 데이터 확보를 위한 3단계 과정으로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진행되며 총 1만 3천여 시간 동안 저속, 고속 풍동, 강제진동, 흡입구 풍동 등의 세부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기체 형상은 1에서 2단계 풍동시험이 완료되는 2018년 중반 확정된다. 2020년 9월 3일 CJ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고 카이가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었다. 20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이다. KF-X 사업이 국민의 혈세가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대 사업이며 인리의 요구가 강화되고 분담금 납부 지연 사태 같은 악재가 겹침에 따라 국내에서의 KF-X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상반기에 CJ 1호기가 완성되어 일반에 공개되며 향후 5년간 시제기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8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8.8%로 낮추고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5천억 원가량의 분담금을 곧 지불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를 통해 전했다. KF-X가 인도네시아의 어깃장에도 무리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사업에 대해 불만을 드러낼 명분이